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버진로드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하객석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안 돼! 이 결혼 절대 안 돼! 장미숙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를 울렸다. 신부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미숙에게 쏠렸다. 저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가난한 집안에서 뭘 바라고 들어오려는 거야! 신랑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부 지우는 천천히 부케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갔다. 그날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3년 후, 똑같은 호텔, 똑같은 웨딩홀. 이번엔 장미숙의 남편 강태수의 재혼식이었다. 장미숙은 이혼 후 초대받은 하객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새 출발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리며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 장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버질로드를 걷는 신부는 바로 서지우였다. 3년 전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쫓아낸 그 며느리. 아니, 이제는 자신의 남편과 결혼하려는 신부. 지우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장미숙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축하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갑니다. 서지우는 민준을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했다. 2년 전 가을, 한남동의 작은 카페였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디자인 작업을 하던 지우에게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디자이너세요?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멋있어 보여서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단정한 인상의 평범한 남자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해 보였다.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사다 주고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까지 가져다 주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1년 후 민준은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다.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민준의 어머니 장미숙을 처음 만난 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장미숙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내뱉었다. 너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지우는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답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세요. 장미숙의 표정이 확 굳었다. 공장? 그게 무슨 공장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에요. 장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애가 참, 우리 민준이가 어떤 집안 아들인 줄 알고 덤비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옆에 앉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기로 했다. 그 후로도 장미숙의 무시는 계속됐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장미숙은 지우를 철저히 배제했다. 웨딩홀도 드레스도 예물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우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장미숙은 손사래를 쳤다. 야,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 입 닥치고 있어.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물었다. 오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오빠가 좀 말씀드려 줄 수 없어?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식 2주 전, 장미숙은 지우를 따로 불러냈다. 야, 너 혹시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지우는 기가 막혔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미숙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래.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너도 그렇잖아?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다. 지우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해주며 말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렸다. 지우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다. 저 끝에 민준이 서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안 돼. 큰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다.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객석 한가운데서 장미숙이 벌떡 일어나 있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미숙은 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가난한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장미숙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야, 서지우, 당장 나가. 이 결혼식 취소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부케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갔다. 하객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민준도. 지우는 웨딩홀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제야 무너졌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이래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결혼식이 파탄난 그날 밤. 지우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이미 벗어던졌고 그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30통째 전화가 왔을 때 지우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화를 내셔서. 지우는 비웃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오빠는 그냥 거기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오빠, 우리 여기까지야. 이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결국 민준은 포기했다. 다음 날 지우는 짐을 쌌다. 이 동네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 곳.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빠, 취소됐어. 그냥 안 맞는 사람이었나 봐. 아버지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가 있잖아.
지우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지우는 부산에서 조용히 지냈다. 디자인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장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장미숙에게 받은 모욕, 민준의 배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너 서울 가서 한번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요? 아버지는 명함 하나를 건넸다. 강태수? 민준이 아버지였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아빠, 이게 무슨...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강태수 상무가 우리 공장에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지우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강태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며칠 후 지우는 서울로 올라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강태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지우 씨. 지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강태수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강태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만난 건 단순히 투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봤다. 강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었는지. 지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강태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다니. 강태수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 씨, 제가 지우 씨 아버지 공장에 투자하고 싶은 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우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그의 눈빛을 읽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미안함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 그리고 끌림. 지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복수? 가장 완벽한 복수? 장미숙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복수? 그건 바로. 지우는 강태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저도 상무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강태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사업 이야기였다. 하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갔다. 강태수는 지우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돈과 체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사랑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상무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강태수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6개월 후 강태수와 장미숙의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 분할도 끝났다. 장미숙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장미숙은 독을 뱉듯 말했다. 당신 곧 후회할 거야.
하지만 강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소. 장미숙은 그대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강태수는 지우에게 프러포즈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루프탑. 야경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강태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지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랑인가, 복수인가. 아니,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몰랐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강태수는 기쁨에 겨워 지우를 안았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3년 전과 똑같은 호텔, 똑같은 웨딩홀. 초대장이 발송됐다. 그 초대장은 장미숙에게도 배달됐다. 초대장을 받은 장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강태수 재혼식 초대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펼쳤다. 신랑 강태수, 신부 서지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장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서지우? 그 서지우? 민준이 결혼하려던 바로 그 여자? 장미숙은 주저앉아 초대장을 구겼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당장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민준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장미숙은 소리쳤다. 얼마 전에 알았다고?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 아버지가 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우는 이제 내 여자가 아니야. 엄마가 3년 전에 결혼식 망쳐놓았잖아. 장미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민주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버지 인생이야.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장미숙은 핸드폰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며칠 뒤 장미숙은 친구들을 만났다. 고급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장미숙은 푸념을 쏟아냈다.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전 남편이 완전히 미쳤어. 3년 전에 우리 아들 결혼 망친 그 여자랑 결혼한다잖아.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미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전 남편을 꼬신 거야. 분명히 돈 때문일 거야. 가난한 집 여자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미수가 너희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많이 받았잖아. 이제 전 남편이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장미숙은 얼굴을 붉혔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창피하잖아. 내가 쫓아낸 여자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미숙은 결심했다. 이 결혼식을 막아야 해. 그녀는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수는 차갑게 받았다. 무슨 일이요? 장미숙은 애원하듯 말했다. 당신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당신 돈만 노리는 거야. 나이 차이도 생각해봐. 30살이나 차이 나잖아. 강태수는 냉정하게 답했다. 내 인생이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요. 장미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참견이 아니야. 당신이 사기당하고 있다고.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장미숙 씨, 우리 이미 남남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장미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결혼식 일주일 전, 장미숙은 지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우가 자주 간다는 카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오후 3시 지우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장미숙은 지우 앞으로 다가갔다. 야, 서지우.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장미숙을 보자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장미숙은 이를 갈며 말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지우는 태연하게 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되시는 거죠? 장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나한테 장난해?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태수 씨랑 결혼하면 어머님은 제 남편의 전처잖아요. 그럼 제 아들 민준의 어머니시니까 사실상 며느리 포지션이죠. 장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너 지금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3년 전 일 때문에.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복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장미숙은 비웃었다. 사랑? 웃기고 있네. 3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사랑한다고? 지우는 장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태수 씨는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3년 전 어머님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도 못했죠. 장미숙은 할 말이 없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을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장미숙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태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장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나쁜 년이야. 지우는 태연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나쁜 건 누구죠? 3년 전 결혼식을 망친 건 누구였죠? 그리고 지우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다. 장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다. 결혼식 3일 전, 장미숙은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다. 결혼식장에 가서 또다시 난입하는 것.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내가 아버지를 말려야 해. 민준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 장미숙은 소리쳤다. 행복? 내 아버지가 내 여자랑 결혼하는데 넌 괜찮아? 민준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때문에 지우를 잃었어. 이제 와서 뭘 어떡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장미숙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식 전날 밤, 장미숙은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다. 강남의 그 호텔. 3년 전 자신이 결혼식을 망쳤던 바로 그곳. 이번엔 자신이 하객으로 초대받았다. 장미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그녀는 결심했다. 결혼식에 가기로. 그리고 똑똑히 보기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결혼식 당일. 장미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지? 너무 화려하면 튀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선택했다. 장례식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3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다.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소리치던 모습,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나가던 모습, 하객들의 수군거림. 장미숙은 립스틱을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오후 2시
장미숙은 호텔에 도착했다. 3년 전과 똑같은 로비, 똑같은 엘리베이터, 똑같은 복도, 모든 게 데자뷰 같았다. 웨딩홀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하객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이 장미숙을 보고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장미숙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밝게 웃었다. 아, 신랑 측 하객이시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랑 측 하객.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자신은 이제 강태수의 전처일 뿐이었다. 장미숙은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 하얀 꽃 장식, 우아한 음악. 3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다. 장미숙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다. 강태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은 장미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어도 모른 척했다. 곧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그때 장미숙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준이었다. 엄마. 민준은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다. 장미숙은 아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민준아. 민준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장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있니? 민준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결혼식이 떠올랐다. 지우가 버질로드를 걷다가 멈춰 섰던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장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엄마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지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음악이 울려 퍼졌다. 신랑 강태수가 입장했다. 그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다. 장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 하지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 봤다. 강태수는 단상에 서서 입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음악이 바뀌었다. 웨딩 마치. 그리고 신부가 등장했다. 서지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우아했다.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지우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걸으면서 하객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뒤쪽에 앉은 장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장미숙을 향해 미소 지었다. 차갑고 승리에 찬 미소. 장미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장미숙 옆을 지나갈 때 작게 속삭였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초대에 응해주셔서. 장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는 계속 걸어 단상으로 올라갔다. 강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맞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강태수, 서지우 두 분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사회자는 계속 진행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서약을 나누겠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말했다. 지우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입을 열었다. 태수 씨,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곁에서 당신을 지킬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장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수는 지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지우도 강태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사회자가 크게 말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강태수는 지우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장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발. 장미숙은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다시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됐다. 양가 부모님 인사 순서가 됐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측 가족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랑의 아들 강민준 씨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지우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용서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무심한 뿐이었다. 민준은 자리로 돌아왔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신랑의 전처이신 장미숙 씨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순간 웨딩홀이 조용해졌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전처가 재혼식에 왔다고? 장미숙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사회자는 당황하지 않고 밝게 말했다. 격의 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어색하게 박수를 쳤다. 장미숙은 그 박수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지우는 단상에서 장미숙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같은 호텔의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원탁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신랑 신부는 단상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았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장미숙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준도 옆에 함께 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기 앉은 분이 전처래. 헐, 진짜? 전처가 재혼식에 온 거야? 완전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 와. 창피해서 어떻게 와. 장미숙은 그 소리들이 모두 들렸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나갈까요? 장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까지 봐야겠어. 민준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일어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을 둘러봤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강태수는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지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강태수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우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봤다. 강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장미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번엔 지우가 일어섰다. 그녀는 우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다. 사실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장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수 씨는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하객들도 계십니다. 그녀는 장미숙과 민준을 바라봤다. 3년 전 저를 거부했던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숙은 눈을 크게 떴다. 지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박수는 장미숙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용서라는 이름의 복수. 장미숙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았고 피로연은 계속됐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갔다. 장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 놀라 말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장미숙은 대답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장미숙은 신랑 신부 앞에 섰다. 강태수와 지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장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강태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지우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죠? 장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귀를 찔렀다. 자신의 전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다니. 장미숙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 정말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요. 장미숙은 이를 갈았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저 전처 완전 민망하겠다. 그러게 왜 굳이 와서 망신을. 장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민준이 뒤따라갔다. 엄마, 엄마. 복도에 나온 장미숙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준이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장미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강태수와 지우가 첫 댄스를 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춤을 췄다. 하객들은 환호했다. 그 행복한 장면은 복도에 앉은 장미숙에게까지 들렸다. 장미숙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1시간 후 피로연이 끝났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장미숙과 민준도 호텔을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미숙 씨.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장미숙은 몸을 굳혔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장미숙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장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정말 나쁜 여자야. 지우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나쁜 건 누구죠? 3년 전에 결혼식을 망친 건 누구였죠? 장미숙은 할 말이 없었다. 지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알겠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특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말이에요. 장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뵙겠어요. 어머님, 아니, 시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리고 지우는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장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이 어머니 어깨를 잡았다. 엄마 가요. 장미숙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다. 복수는 완성됐다. 지우의 완벽한 복수. 결혼식 다음 날. 장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어젯밤 내내 울었던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장미숙은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민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저녁에 갈게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장미숙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제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지우의 차가운 미소, 강태수의 행복한 표정, 하객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다. 장미숙은 핸드폰을 들고 SNS를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강태수의 이름을 쳤다. 결혼식 사진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강태수와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 하객들이 축하하는 사진, 그리고 댓글들. 와, 진짜 아름다운 커플이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사랑이 느껴져요. 신부 정말 예쁘다. 신랑도 멋있어요. 부러워요. 두 분 행복하세요. 장미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미숙은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민준이 매일 찾아왔지만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TV를 보거나 누워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장미숙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택배 기사가 보였다. 장미숙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다. 발신인은 강태수였다. 장미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뭐지? 그녀는 택배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장미숙 씨께 오랜만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민준이의 재산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제가 민준에게 물려줄 재산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준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미숙 씨,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돈과 지위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태수? 장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민준에게 물려줄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금액이 수십억에 달했다. 강태수는 아들을 끝까지 챙긴 것이었다. 장미숙은 주저앉았다. 강태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돈이나 집안만 따지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장미숙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밥 먹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사왔다. 장미숙은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깜짝 놀랐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장미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너한테도 지우한테도 너무 잘못했어. 3년 전에 내가 너무 심했어.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장미숙은 계속 말했다. 나는 돈이랑 집안만 따졌어. 사람의 마음은 안 봤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장미숙은 아들 품에서 울었다. 한 달 후, 장미숙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강태수와 지우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장미숙은 멈춰섰다. 강태수와 지우도 장미숙을 발견했다. 지우는 먼저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미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응, 안녕. 강태수도 담담하게 인사했다. 잘 지내시오?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그럭저럭.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장미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우 씨, 그리고 태수 씨.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장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3년 전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장미숙은 계속 말했다. 나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어요. 지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장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우는 강태수를 바라봤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장미숙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행복하니까요. 장미숙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장미숙은 비로소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다. 강태수가 말했다. 장미숙 씨,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장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날 밤 장미숙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가 이제 좀 달라질게. 민준은 놀라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장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깨달은 게 있어서. 민준도 웃었다. 좋은 깨달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좋은 깨달음이었어. 6개월이 흘렀다. 강태수와 지우는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 살았다. 강태수는 회사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우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우는 강태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여보, 행복해? 강태수가 물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강태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태수가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민준이 보였다. 강태수는 잠시 놀랐지만 문을 열었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지우 씨. 민준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강태수가 민준을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라. 민준은 소파에 앉았다. 지우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강태수와 민준, 두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강태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냥 지내고 있어요. 다시 침묵.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지우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강태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은 계속 말했다. 3년 전에 저도 잘못했어요. 지우를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 눈치만 보고 정말 비겁했어요.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도 말은 하고 싶었어요. 지우가 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민준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괜찮아요. 민준은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우 씨를 놓친 걸.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생각해라. 각자 길을 가는 거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차를 마시고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강태수가 말했다. 가다가 조심해라. 민준은 현관으로 향했다. 지우가 따라 나왔다. 문 앞에서 민준이 돌아섰다. 지우 씨, 정말 행복하세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지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지우도 미소 지었다. 민준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지우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강태수가 물었다. 괜찮아? 지우는 남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과거예요. 강태수는 지우를 안았다. 고마워, 여보. 지우는 남편의 품에서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미숙은 동창회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미숙아, 오랜만이다. 장미숙도 웃으며 인사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아, 요즘은 좀 어때? 장미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괜찮아. 많이 생각했어. 친구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우리 많이 걱정했어. 장미숙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았더라. 친구들은 장미숙의 손을 잡아주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장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친구들을 만났다. 다들 나를 걱정해줬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요즘 나는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남을 무시하거나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강태수와 지우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겠다.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장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강태수와 지우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지우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지우의 아버지는 공장 앞에서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사위 딸, 잘 왔어. 강태수는 장인어른께 공손히 인사했다. 장인어른 건강하셨습니까? 지우의 아버지는 강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덕분에 공장도 잘 되고 있고. 세 사람은 공장을 둘러본 후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며 지우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우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지우의 아버지는 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강태수는 진심으로 답했다. 제 생명처럼 아끼겠습니다. 장인어른. 지우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부산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강태수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죠? 강태수는 지우를 안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지우는 특별한 소식을 강태수에게 전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강태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지우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강태수는 기쁨에 겨워 지우를 안아 올렸다. 여보, 정말 고마워.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벽했다. 1년 후, 강태수와 지우의 집은 아기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딸 강서연이 태어난 것이다. 거실에는 아기 용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태수는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의 얼굴을 만졌다. 지우는 주방에서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완벽한 가족.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가 문을 열자 장미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기 선물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장미숙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지우는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장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요즘 장미숙은 정기적으로 손녀를 보러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다. 장미숙은 아기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왔어. 강태수는 딸을 장미숙에게 건넸다. 장미숙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의 아이를, 자신의 전 남편과의 아이를 안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다. 장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내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지우는 장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장미숙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지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민준도 찾아왔다. 그는 아기 옷을 선물로 가져왔다. 아버지, 지우 씨, 그리고 서연아.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다. 민준은 동생 서연을 안아보며 말했다. 서연아, 오빠가 잘 지켜줄게. 강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다들 거실에 모여 앉았다. 장미숙, 민준, 강태수, 지우, 그리고 아기 서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다. 지우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수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5명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강태수와 지우는 가운데 앉아 서연을 안고 양옆에는 민준과 장미숙이 앉았다. 카메라 타이머가 작동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복잡했지만 어쩐지 따뜻한 가족 사진이었다. 저녁이 됐다. 지우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장미숙도 부엌에서 지우를 도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장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 씨, 요리 진짜 잘하네요.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장미숙은 뭉클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지우 씨, 서연이 돌잔치는 언제 할 거예요? 강태수가 답했다. 6개월 후쯤 생각하고 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꼭 참석할게요. 장미숙도 말했다. 나도 갈게. 서연이 돌잔치는 꼭 봐야지. 모두가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장미숙과 민준이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다. 어머님, 민준 씨, 다음에 또 오세요. 장미숙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럴게.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강태수와 지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기 서연은 아빠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태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지우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강태수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야.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우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장미숙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서연이를 봤다. 정말 예쁜 아기다. 지우와 태수의 딸. 나의 전 남편과 내가 쫓아낸 며느리의 아이.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롭다. 예전의 나였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 돈과 체면만 따지며 살았던 내 인생. 그 결과가 이것이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순 없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민준이도 서연이도 그리고 지우와 태수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야지. 장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강태수가 뒤에서 다가와 안았다. 뭐 생각해?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요. 강태수가 물었다. 왜? 지우는 천천히 말했다. 3년 전만 해도 최악이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강태수는 조용히 들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쁜 딸도 생겼고 심지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도 화해했어요. 강태수가 말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기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배고픈가 봐요. 강태수도 웃으며 답했다. 그럼 어서 가봐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행복한 가족의 하루가 시작됐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다. 원망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 복수. 지우는 행복함으로써 복수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모두를 변화시켰다. 장미숙은 반성하게 됐고, 민주는 성장하게 됐고, 강태수는 진짜 사랑을 찾았고, 지우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모두가 승자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비참한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복수를 완성한 지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단순히 복수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변화시켰죠. 이 이야기가 주는 세 가지 교훈. 첫째, 사람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장미숙은 지우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지만 결국 그 판단이 자신의 행복을 망쳤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인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진정한 복수는 행복입니다. 지우는 원망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죠.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셋째,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우는 장미숙을 용서했고 장미숙도 반성하고 변화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메시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돈과 집안을 따지는 편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우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더 강해지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